무슨 상황인지 제목 맛은 모르겠지만 뭔가 긴박한 상황 같은데요. 안지용 기자님. 저런 제목을 쓸 수밖에 없는 진짜 긴박한 상황이었기 어머나? 때문입니다. 지난달 16일입니다. 세종시로 가볼 텐데 네. 신호대기 중인 한 차량이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뭘까요, 네네? 신호대기 중인 차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시내버스가 저렇게 흰색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어머머머!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차량을 들이받은 버스는 주행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요. 어머머! 그렇게 버스는 횡단보도를 넘어서도 위험한 주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아니 하재근 평론가 지금 영상을 보는 지금 저희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너무 당혹스러울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왜 버스가 안 멈춰요 지금?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신호 대기, 그러니까 정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차량은. 근데 시내버스가 이렇게 속도를 줄이다가 어떻게 뭐 가속도 때문에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오던 그대로 부딪힌 그러니까 것처럼 그대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시내버스를 그 60대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앞에 차량하고 부딪혀서 충격이 있었을 텐데 네. 부딪히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을 했는데 그 추가 주행 거리가 무려 150m. 뭐라고요? 150m가량을 그대로 밀고 갔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막 버스 승객들 안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하는데 저 앞 차량 추돌당한 SUV 운전자는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왔고 어머나. 150m 가는 동안 그 신호를 어기면서 횡단보도도 막 지나갔거든요. 어떡해, 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사람들도 황급히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진문 교수님 버스의 당시에 버스 운전기사가 당연히 운전했겠지만 승객분들도 타고 계셨고 앞 차량은 SUV는 상대적으로 차체 크게 작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운전자는 지금 괜찮은 거예요. 가까스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일단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 3분이었어요. 네. 승객 3분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차량이에요. 앞에 차량은 가만히 있다가 부딪힌 거잖아요. 어머나.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날아왔다고 그럽니다. 어머나.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그냥 앉아 있다가 충격을 당했으니까 얼굴이 핸들에 부딪힌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면서 입술이 터져서 어머나.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뇌진탕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세상에. 뇌진탕 진단으로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SUV가 버스보다는 적은 차이라 하지만 그래도 좀 큰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만약 본인 차가 큰 차였으니까 망정이 이제 작은 차였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차량 운전자분 피해 차량 운전자분 말대로 진짜 저 더 작은 차량이 있으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저 버스 기사분은 대체 무슨 정신 왜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왜 안 멈추고? 사실 저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안에 있던 승객들이 항의조로 아니 기사님 좀 내리세요라고 좀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진짜 내렸네. 단순히 내린 것이 아니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어머나. 해서 실제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지금 그 입건을 했다라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하면서 아니 기사님 왜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만 하는 소리가 더 황당합니다. 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저기 150m 가면서 기억이 안 나냐라고 하는데 사고 난 줄도 몰랐다라고 지금 변명을 한다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술 마셨냐? 한마디로 음주운전이냐? 아니면은 약물을 복용했냐? 네. 혹시 졸음했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했는데 음주나 약물에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CCTV를 받은 것 같은데 졸음 운전도 했다고 하지 않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원인이 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좀 확실한 원인 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물론 100번 양보해서 저게 발뺌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어떤 그동안의 무슨 신체적인 상황 뭐 알아오던 병 있는지는 더 꼼꼼히 경찰이 조사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손정혜 변호사님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체벌이 면하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버스 기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이제 권고받아서 지금은 퇴사된 상태라고 하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관련 정황이라든가 앞뒤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경찰의 의견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 후 조치, 그러니까 사고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제 뺑소니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경찰에게 이 버스 기사가 내가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차제에 최준봉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국에 운전하시는 분 개인 운전자한테 일일이 다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고 그거는 사실 무리일 수 있고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정기적으로 이 정부가 좀 주관해서 그 해당 운수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건강검진 이게 철저하게 밖에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신체적으로 어떤 앓던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있죠. 전혀 뭐 사실 무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법제화하는 것도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전자분이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150m를 끌고 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약물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졸음운전도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생각은 결국 질병이나 지병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저 기억이 안 날 정도라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건강검진 안 하면 잘 몰라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상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버스 기사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겠지만 그거와 플러스해서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말씀하신 건 법제화해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이.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운전에 필요한 것들, 인지작용과 관련된 검진을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엉뚱한 상상하는 게 아니라요. 버스가 앞에 있는 SUV 차량을 밀고 갔는데 앞이 그다음은 말씀 안 드릴게요. 만약에 고가도로여서 뭔가 낙하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반드시 경찰이 그 원인을 밝혀내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